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락 이야기 신강섭입니다. 앨리스 쿠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쿠퍼 밴드, 당시의 이름은 스파이더스이죠. 이들이 애리조나에 있다가 큰 도약을 위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LA에 갔을 때 이야기부터 계속합니다. 구독, 좋아요. 처음에 밴드가 로스앤젤레스의 베니스 비치라는 곳에 기거했습니다. 그곳은 모래사장이 넓고 관광객이 많고 당시에 히피들이 많이 모여들던 그런 장소였죠. 그렇지만 앨리스 쿠퍼 밴드는 히피 문화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앨리스 쿠퍼 밴드는 낯설은 LA에 와서 자기네들을 알리고 무대 위에서 관중들 앞에서 연주도 해보고 비정규 수입이라도 얻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밴드들이 그곳에 와서 배고픈 것을 무릅쓰고 애썼다고 하죠. Everybody was just trying to get an audition anywhere. And you'd drive by the whiskey and just go, someday.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 클럽 프로모터인 샤리 커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치타 클럽의 하우스 밴드로 앨리스 쿠퍼를 소개시켜 주었죠. 그리고 나서 샤리 커틀은 핑크 플로이드도 치타 클럽의 하우스 밴드로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핑크 플로이드도 그곳에 있었는데 마이클 브루스에 의하면 시드 베럿으로부터 마약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베니스 비치에 있는 허름한 곳에서 끼니들 제대로 못 때우고 지내다가 곧 랜드마크 호텔로 옮긴 것이죠. 그곳에 있는 동안 짐 모리슨과 그의 밴드 도울스를 알게 되었고 제니스 조플린, 지미 핸드릭스, 제퍼슨 에어플레인 등등도 클럽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밴드에 있던 드러머 존 스피어라는 사람은 밴드 멤버들이 마약을 가까이 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밴드에서 나가버렸죠. 대신 그곳에 이미 있던 니얼 스미스를 밴드에 영입하게 됩니다. 니얼 스미스가 활동했던 홀리 그레이라는 밴드는 당시 해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베이시스트 데니스 도나웨이가 스파이더의 밴드 리더였습니다. 그때까지 롤링스톤스의 노래들을 많이 하던 데니스 도나웨이는 우리만의 곡을 만들어 보자고 했죠. 스파이더스라는 이름도 Naz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Went to LA as the Naz. Yeah. There was a Yardbird song called The Naz Are Blue. And it said, Naz, that's a great name. 한편 마이클 브루스의 자서전에 의하면 Naz라는 이름이 Jesus the Nazarene에서 따왔다고 하는군요. 타드 란글란이 미국 동부에서 똑같은 이름 Naz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미 앨범을 내놓은 상태여서 밴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밴드 이름이 앨리스 쿠퍼가 된 것이죠. According to urban myth, the new name of the band came up during a Ouija board session. Alice told us a story about he was operating the Ouija board. On the Ouija board it said he was a 17th century witch who was burned at the stake, falsely accused of being a witch. And we go, nice story, and we kind of went away scratching our heads. But the next night, after we slept on it, we all ended up back at Bonnie's apartment, and we go, yeah, I really like that name. Let's go with it, According to Cooper, the band's name came without any supernatural influence. I said, what if we were like, Alice Cooper? And I remember saying that was the first name that popped into my head. It would have to make people go, what? Who's Alice? Well, wait a minute. These are all guys. Who's Alice Cooper? 원래 이름이 빈센트 폴니에였던 리드싱어는 후에 자기 이름도 앨리스 쿠퍼라고 완전히 바꿔버리죠. I wasn't going to be Alice Cooper. I was Vince Fournier, I was Vincent Fournier. I was Vince. When we became Alice Cooper, it was like, oh, you're Alice. Hey, Alice. And I'd go, oh, me? Yeah, pretty soon I was Alice. Absolutely. Yeah, I changed my name legally in about 1972.
because my manager, who had been my manager for 43 years now, Shep, he said, we got to own the name. He said, that's it. We just got to make it a brand. You need to be Alice Cooper. And I said, okay. I had to announce that to my mom and dad. By the way, I'm Alice Cooper now. My dad's going, reading the paper, going, oh, that's nice. I was very shocked, naturally, because that is the, well, how are you going to explain this? 지금은 앨리스 쿠퍼 개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앨리스 쿠퍼 밴드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밴드 이름도 앨리스 쿠퍼, 그리고 싱어 이름도 앨리스 쿠퍼였습니다. 앨리스 쿠퍼 밴드라고 따로 부르지 않았죠. 당시 월남전이 한창일 때인데 이때 밴드 멤버들에게 징집 영장이 나왔습니다. 데니스 더너웨이는 신체 검사를 하러 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허니아가 있다면서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허니아라고만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탈장인지 아니면 척추에 있는 허니아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글렌 박스터는 만성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브루스는 영장이 나오면 다른 주로 피해 있으면서 도망다니곤 하다가 결국 더 이상 도망다니지 못하고 잡히고 말았는데 그의 검사에서 마약이 너무 많이 검출되어 역시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앨리스 쿠퍼는 체중 저하, 그때 완전히 마른 체격이었죠.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종교적 이유를 대가지고 억지로 빠져나왔습니다. 니얼 스미스는 이야기가 좀 다른데 그는 거의 2m에 달하는 건장한 체격으로 결격 사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군대를 가려면 사격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두울 때 모두들 사막에 있는 토끼를 잡는다며 사냥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모두들 술에 취해 가지고 있어서 앨리스 쿠퍼가 실수로 니얼 스미스의 발목을 총으로 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미국 병원에서는 총상 환자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나왔는데 니얼 스미스는 사실대로 앨리스 쿠퍼가 자기 발목을 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수로 자기 발목을 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리 하나 끝내주죠. 그래서 니얼 스미스도 군대를 가지 않게 되었고 밴드 멤버들 모두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5명이 오리지널 앨리스 쿠퍼라고 불리면서 불후의 명작 앨범을 70년대 초에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글렌 벅스턴의 이름을 페비앤 벅스턴이라고 잘못 써놨군요. 니얼 스미스의 이름을 니얼 S, 레스 네임이 스미스가 아니라 밉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인 시절이죠. 그때 레드제플린이 결성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었는데 위스키 어고고라는 클럽에서 닷새 동안 공연하면서 앨리스 쿠퍼가 오프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보니까 전에 야드볼드에서 베이시스트였던 지미 페이지라는 사람이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했다 이거죠. 레드제플린 공연에 오프닝을 할 때 하루에 100불씩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건너온 이 레드제플린 멤버들이 모두 독감에 걸려서 앨리스 쿠퍼는 첫날 하루만 오프닝 밴드로 일할 수 있었고 레드제플린은 공연을 모두 캔슬했습니다. 그 후에 6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레드제플린은 대형 인기 밴드가 되었다 이겁니다. 락 역사의 새로운 사실이죠. 뮤직 머신이라는 음반 회사에서 오디션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코드 회사에서 하는 말이 싱어인 빈센트 포니에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레코드 계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밴드 멤버들은 모두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죠.
의리 하나 끝내주죠. 프랭크 제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을 이 방송에 오시는 분들 중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디펄플의 대표적인 곡 스모크 온 더 워럴 노래 첫 부분에 프랭크 제파 앤 더 마더스, 바로 디펄플의 스모크 온 더 워럴에 그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마더스라는 것은 프랭크 제파의 밴드 Mothers of Invention,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Mothers of Invention을 줄여서 그냥 사람들은 Mothers라고 얘기하죠. 프랭크 제파, 그 당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던 밴드였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프랭크 제파의 노래를 라디오나 음악 감상실에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만 말하자면 그의 음악은 퓨전 재즈와 락, 이것이 특징인데 그의 밴드 Mothers of Invention, 여기를 거쳐간 수많은 재능 있는 락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디 잡슨,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3년 전에 에디 잡슨을 만났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스티브 바이, 테리 보지오, 장룩 펀티, 조지 듀크, 플로 앤 에디, 그 외에도 수많은 유명한 뮤지션들이 프랭크 제파의 밴드 Mothers of Invention을 거쳐갔습니다. 프랭크 제파는 GTO라는 걸그룹을 구성해서 여기에 7명의 그룹이가 가입했었습니다. 이들 7명 멤버 이름에는 미스 누구누구 이렇게 붙였죠. 이들도 역시 랜드마크 호텔에 함께 있었죠. 이들로부터 얼굴 화장과 의상 지원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Reinvented as Alice Cooper, the band overhauled their image to match their spooky name. With the help of LA girl group the GTOs, the band created a sinister, gender-bending new look. They saw that there was a need to be more and more outrageous, so we helped them out. We always wore a lot of clothes, a lot of boas, vests, belts, jangly things, and we would just put them on the boys, and they loved it. Hello, I'm Pamela DeBar, and I am considered to be the world's most famous groupie. The GTOs used to live here with Alice Cooper. I mean, Alice Cooper lived on one side, we lived on the other. And this room here is where Janis Joplin died. Whoa. It's a very notorious spot. Jimi Hendrix hung out there with Janis, actually. And Miss Christine in the GTOs was Alice Cooper's girlfriend. They fell in love. I had a crush on the drummer. 또한 니얼 스미스의 누이 동생 신디 스미스가 부티크 샵을 해서 밴드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후에 데니스 더나웨이는 신디와 결혼해서 데니스 더나웨이와 니얼 스미스는 처남 매부지간이 되었죠. 처음에 밴드 멤버들의 눈 화장은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었지만 후에 앨리스 쿠퍼가 GTO의 파멜라 디바에게서 배운 거미 모양 눈 화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앨범 Love It to Death에서도 앨리스 쿠퍼의 눈 화장은 거미 모양이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앨리스 쿠퍼 셔츠도 역시 그의 거미 모양 눈을 디자인했군요. 걸그룹 GTO에서 미스 크리스틴과 미스 파멜라가 앨리스 쿠퍼를 프랭크 제파에게 소개시켜 주었죠. 이것이 밴드가 도약하는 큰 주춤돌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앨리스 쿠퍼의 프론트맨은 앨리스 쿠퍼가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밴드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조건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예인이 성공하려면 우선 실력과 기본 자질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국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한 사람이 그 인기와 흥행에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3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운이 좋아야 하죠. 첫 번째, 운. 앨리스 쿠퍼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LA에 왔을 때 친하게 지내던 여성 걸그룹 GTO가 프랭크 제파라는 거물급 로커에게 이들을 소개해 주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당시 프랭크 제파의 모습이죠. Miss Christine and Miss Pamela, they went to Frank Zappa and they said, wait till you see this band. Frank saw a picture of us and he went, wow, how weird is that? A male GTOs. I could use that. 미스 크리스틴은 프랭크 제파의 애들을 베이비시팅하고 있었는데 프랭크 제파는 앨리스 쿠퍼에게 내일 7시에 자기 집에 와서 오디션을 하라 그래서 밴드는 아침 일찍 일어나 7시에 가서 앰프 소리를 크게 올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그러죠. 프랭크 제파는 졸린 눈을 하고 내려와서 자기는 저녁 7시를 말한 것인데 이렇게 일찍 왔냐며 그냥 계속 연주해 보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6시 반이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5시 반이라고 하는 등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각각입니다. 프랭크 제파는 앨리스 쿠퍼 연주의 4곡을 들어보더니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관여하는 레코드 회사 비자 레코드와 스트레이트 레코드사에 계약을 해줬습니다.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면 나이가 21살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마이클 브루스, 글렌 벅스턴, 빈센트 포니에 이때까지는 앨리스 쿠퍼가 아니라 빈센트 포니에이죠. 이 사람들은 부모가 와서 대신 사인해 주었습니다. 이때 프랭크 제파는 밴드 멤버들에게 너희 매니저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매니저가 없었죠. 둘째는 밴드를 키워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매니저죠. 매니저. 밴드가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매니저 셰프 골든과 조 그린버그를 만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연히 앨리스 쿠퍼는 평생의 매니저를 하게 됩니다. Moved out to California from New York. My life was completely fucked. I worked as a probation officer, quit the first day. I drove into Los Angeles, and there was a Hollywood Landmark hotel. A girl called me over and said she was Janis Joplin. She introduced me to Jimi Hendrix. Jimi Hendrix said, are you Jewish? And I said, yeah. He said, you should be a manager. I said, great, no problem. Who should I manage? And he said, I know this band that's living in a basement in Watts right now that needs a management. Knock on the door, open the door, and it's like a wall of fog. When you got through the fog, there's Janis Joplin, there's Jim Morrison, and there's Jimi Hendrix. Just all getting high. We're standing there in rock royalty because Shep had the grass. Clearly, he knew what he was doing. So we signed with Shep Gordon that night. 이 당시에 여러 사진에서 앨리스 쿠퍼 옆에 셰프 골든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셰프 골든에게는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처음 맞는 매니저 일이었죠. 그렇지만 앨리스 쿠퍼를 크게 성공시키고 후에 다른 밴드나 TV쇼의 매니저 등을 맡아서 크게 성공합니다. 한편 데니스 더나웨이와 닐 스미스는 셰프 골든을 이렇게 해서 만난 것은 아니고 신디 스미스가 우연히 자기가 일하던 뷰티크샵에서 셰프 골든과 조 그린버드를 함께 만났는데 이들이 밴드 매니저를 하고 싶다 하자 신디는 자기 오빠 닐 스미스가 가입해 있던 앨리스 쿠퍼를 이 두 사람에게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매니저 중에 셰프 골든뿐만이 아니라 조 그린버그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둘이 Alive Enterprise라는 매니저 회사를 차렸고 밴드의 매니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밴드가 와야 되는 과정에서 존 그린버그는 더 이상 앨리스 쿠퍼의 매니저를 하지 않고 셰프 골든만 남아서 계속하게 되죠. 이 사진에서 1973년 앨리스 쿠퍼가 살바도르 달리, 피카소만큼이나 유명한 미술가 다들 아시죠? 이 사진에서 셰프 골든과 조 그린버그가 앨리스 쿠퍼와 달리 뒤에 나란히 있는 것이 이 사진에서 보이죠? 살바도르 달리와 앨리스 쿠퍼가
만나는 것을 주선해 준 것도 조 그린버그입니다. 조 그린버그의 아들 애덤 말에 의하면 조와 셰프는 대학 시절 함께 뉴욕 버펄로 대학에서 룸메이트를 할 때부터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파는 것을 부업으로 했는데 LA에 처음 왔을 때 뮤지션들에게 마리화나를 파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여드린 여러 가지 영상이나 셰프 골든과 앨리스 쿠퍼의 인터뷰에서 조 그린버그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어서 그 점을 아담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조 그린버그는 셰프 골든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었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 밥 애슬린을 만나는 이야기도 곧 나옵니다. 앨리스 쿠퍼 밴드의 소리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죠.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락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라 좀 오래 걸리는군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